반갑습니다. 네, 꽤 오랜만에 전주를 찾아 Y싱어즈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스토리 영산별곡을 또 이거 전주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 시작을 오늘 좀 유니크하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네. 지난해까지는 원더 콘서트로 코로나 기간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원더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때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노래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엄마, 그리고 친구 도반,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노래를 해서 원더 콘서트를 마쳤고요. 더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해 하고 내년 이렇게 2회 공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스토리는 영산에서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들의 이야기인데 이 음악에 얽혀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부르는 노래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어떤 배경에서 또 이런 가사들과 노래가 나왔나 하는 이야기들과 함께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내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나의 서원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온 우리들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날 우리들의 서원,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서 음악으로 전해 들리면 좋겠습니다. 시작으로 부른 곡이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제가 1집 앨범을 발표했을 때 타이틀곡으로 제가 지어서 부른 노래인데 사실 이렇게 무대에서 독창으로 불러본 적은 거의 없는 노래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합창으로 종종 부르곤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저도 곡 중 솔로를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작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은 아마 지금의 Y싱어즈의 콘서트가 이 곡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곡입니다. 4학년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편입을 해서 4학년 선배들 졸업식에 좀 아름답고 좋은 정성을 노래로 올리고 싶어서 편곡을 해서 또 개사를 해서 만든 곡인데 당시에는 꽤나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고 간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사를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당시 학교 다니던 함께 공부했던 저희 동기 교무님들이 동의를 해주고 같이 윤문 작업을 해서 가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 오사은이시여는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오사은이시여 부르겠습니다. 주의
네, 어, 벌써 우시는 분 안 계시죠? 이 곡은 당시에 처음 불려지고 나서 꽤나 예비 교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던 노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 졸업식에 참여하셨던 타종교인이셨는데 우연히 교무님을 따라 영산에 졸업식 오셨다가 이 노래 들으시고 원불교에 입교하셔가지고 독실한 교도가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 곡은 또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서원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도 여기 원불교 아닌데 오셔가지고 이 노래 듣고 입교하시는 분 생기시면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20년 전에 부르기 시작했던 서원의 노래입니다. 그럼 요즘 예비 교무들이 부르는 서원의 노래는 어떨까?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좀 더 기대가 되고 왠지 좀 더 밝을 것 같고 아니면 숫자가 적어가지고 서원도 쪼그라든 느낌이 드실까요? 아마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꽤나 서원 이야기하면 진지했고 또 다소 무겁기도 했고 간절하지 않으면 서원이 아닌 것 같고 그랬던 시절을 살았다면은 제가 요즘 옆에서 예비 교무들 지켜보고 있으면은 더 밝고 더 희망적이고 그리고 더 에너지 넘쳐서 비록 앞으로의 시대에 성직자가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원불교는 걱정 없겠다라는 희망을 이들을 통해서 봅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요즘 나온 햇 예비 교무가 영산 시절에 처음 작곡한 서원과 기도에 대한 노래입니다. 지금 영산을 졸업하고 그 원불교 대학원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송세원 예비 교무가 이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교무님 제가 이 곡은 가사는 다른 학생이 쓰면 어떨까요? 하는데 너가 곡을 썼으니까 너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해서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기도 가사로 이루어져서 저도 이 곡을 참 좋아하고 또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기도의 마음이 서원이 또 더 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밤하늘
네, 진짜 맑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도 이 노래 학생들과 부를 때마다 참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아마 송세원 교무가 아직은 때묻지 않은 느낌이 노래에서 들리는데, 그 오늘 송세원 교무가 저 뒤편 주 조정실에서 오늘 이 영상과 음악회 진행을 전체 도와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송세원 교무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 송세원 교무에 대해서 TMI라 그러죠. 정보를 좀 풀자면은 친구 따라 영산에 놀러 왔다가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산에는 유독 밤하늘의 별이 참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그 당시에 왔던 고등학생들이 하루 묵어가면서 영산의 밤하늘과 새벽 좌선길에 나서면서 바라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이 가슴으로 들어와 서원으로 품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영산의 밤하늘의 별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스승님들의 서원과 수행과 정성이 어쩌면 영산의 밤하늘에는 별로 박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어요, 그죠? 날씨 좋으면,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말고 영산의 서원의 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구경하러 영산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도 많이 세워서 나가셨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그 러시아에서 출가한 러시아인 원신영 교무가 출가 전에 작곡한 노래입니다. 원래 사랑 노래였어요. 러시아인들이 하는 사랑 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악회 때 어떤 노래가 필요해서 곡을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원신영 교무가 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그게 무슨 노래야 그랬더니 사랑 노래라고 하길래 그거 나 학생들 수행 노래로 좀 바꿔 쓰게 나 좀 줘요 했더니 얼마든지 갖다 쓰라고 해서 제가 그 곡을 가지고 와서 편곡을 했고 가사를 새로 수행 노래로 바꿔서 한번 학생들이 부르게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의 총장님으로 계셨던 전산 종목사님께서 지금 상사님이시죠. 학교에서 음악회를 하면 이 노래가 나는 제일 좋다 이렇게 하셨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런 곡이 영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차르트가 먼저 이런 방법을 써서 곡을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차르트가 프랑스로 음악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하루는 그 지방에서 들려오는 민요를 듣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노래를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서 이 멜로디만 또 똑 떨어져 가지고 동요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입니다. 모르셨어요, 그죠? 네,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들의 어떤 동요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의 원래 노래 제목과 가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옆집 아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이 멜로디를 듣고 그 가사는 쓰지 않고 이 멜로디를 가지고 와서 멋있는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 또 이 곡이 유명해지면서 거기에서 딱 요 멜로디만 동요가 붙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 이 곡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길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무대 마지막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원기 110년 8월 16일 심신작용의 처리권. 작년에 인도네시아 연수를 다녀왔다.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곧 한국에 오는데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마음이 요란하다. 그녀를 만나야 할까? 그녀는 무슬림이다.
무슬림은 개종을 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처벌을 한다고 한다. 나를 위해 개종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도 같이 처벌되는 걸까? 하지만 나는 만생령의 행복을 위해 출가의 길을 나선 예비 교무이다. 한 사람만을 위해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네, 그 후반부에 나오는 곡은 오펜바흐가 작곡한 천국과 지옥 중에 나오는 캉캉입니다. 캉캉 춤
이거 아시죠, 그죠? 예, 그 곡에다가 한번 가사를 붙여봤습니다. 자, 잘했죠? 다시 한 번 더 와이싱어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펜바흐는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당시에 그 이 곡을 쓰면서 그 귀족 사회와 왕권을 이렇게 풍자하고 비판한 내용을 담아서 곡을 썼고, 특히 그 곡 중에서 이 캉캉이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또 춤으로 유명해지면서 이 캉캉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굉장히 빨리 끝나갔다, 그죠? 네,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피아노 솔로인데요. 피아니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희 학교에 오셔서 예비 교무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시는 우리 학교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무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무대 전환하러 안 올라왔군요. 잠시만요. 무대 전환하러 올라와 주세요. 제가 멘트 하는 동안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오늘 이제 피아노를 들려주실 박기성 선생님께서 오늘 저와 또 무대도 가지실 거고 이후에 첼리스트하고도 무대를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오늘 이제 저도 좀 반주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주인공 아니잖아요 하시는데, 오늘 이 무대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으면은 더 저도 자신감이 붙고 또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리허설을 하면서 지금 요 무대 전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짜고 치는 뭔가를 준비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피아니스트 박기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제가 왜 안 들어가고 무대에서 이러고 있냐면 곡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들어가려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Graceful Ghost 렉은 그 윌리엄 볼컴이라는 미국인 작곡가입니다. 아직 살아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 고스트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를 고스트, 유령보다는 영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긴 하지만 추억 속에 남은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그리움으로 해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미량아리랑은 다들 아시는 민요죠. 서양 음악적으로 해석을 해서 즐거움으로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연주에 속으로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주신 보배는 박기성 씨하고 제가 워싱턴 교당에서 그 첫 번째 명상 음반을 녹음을 했었어요. 그때 타이틀곡으로 함께 워싱턴 교당에서 작업한 곡 중 한 곡입니다. 성가 114장 들으시면서 하늘이 주신 내 마음의 보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이따가 오겠습니다.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곡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첼로와 피아노 듀오입니다. 앙상블입니다. 첫 번째 곡은 그 펠릭스 맨델스 존이 쓴 곡인데요. 보통 이 시대의 음악가들이 집안이 다 좀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음악가들 중에서 그래도 좀 부유한 음악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이 맨델스 존입니다. 맨델스 존은 태어나 보니까 집이 좀 부자였고 유복한 가정에서 또 어릴 때부터 음악 천재여서 지원을 든든하게 받으면서 음악 천재로 세계적인 작곡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드릴 오늘 이 무언가는 첫째 누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맨델스 존도 38살에 세상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런 누이에 대한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좀 안타깝게 일찍 요절한 느낌이 드는데요. 음악은 언어보다 직접적인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사가 없는 노래, 바로 무언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그 오펜바흐의 제클린의 눈물은요, 오펜바흐 첼로곡 중에 가장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저 노래, 저 곡 하실 것 같은데요. 눈물도 있지만은 제클린의 미소도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곡이. 그래서 이 첼로곡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슬픔, 눈물의 의미를, 어떤 서정성을 첼로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려드릴 곡은 사랑의 찬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임 라무르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당시 최고의 프랑스 권투 선수였던 마르셀 세르당하고 사랑에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1949년에 이 세르당이 뉴욕에서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러 프랑스로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를 사랑했던 피아프는 그 충격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바로 그 심경을 이 노래 가사로 썼고, 그리고 그 친구이자 작곡 파트너였던 분이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사랑의 찬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모실 이제 방지성 첼리스트는 박기성 피아니스트랑 같이 나올 텐데요. 제가 이 방지성 씨를 언제 봤냐면은 한 30년도 전에 대구에서 초등학생일 때 봤었어요. 그때 첼로를 한다고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시고 동생은 바이올린을 하고 해서 가족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원불교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고 또 지금 원 앙상블의 리더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방지성 씨와 박기성 씨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